안녕하십니까. 최진규 교수님입니다. 청소년 심리 5주차 2교시 청소년기의 도덕성 발달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도 열심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덕성의 개념과 영역입니다. 두 번째 도덕성 발달 이론인데요. 첫 번째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두 번째,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덕성의 개념과 영역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도덕성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도덕성이 높다든지 도덕성이 낮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도덕성의 개념에 대해서 어원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럴리티는 라틴어 모랄리스에서 온 말로 풍습 혹은 무리의 표준에 따르는 행동형이라는 의미다. 여기서 행동형은 행동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도덕적인 사람이란 개인이 속해 있는 무리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행동형에 따르는 사람을 말한다. 자, 도덕성에 관한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자, 일반적 의미의 도덕성 개념입니다. 도덕성이란 개인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자,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성적인 능력이, 즉 인간에게만 있는 사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는 않겠죠. 자, 이런 구분에 따라 이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이런 구분에 따라 행동까지 하고 또 공정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자부심도 느끼고 자신의 기준을 위반하는 행동에서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죄책감 혹은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도덕성이라. 다시 도덕성은 저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이런 구분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행동이 공정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부심을 가지지만은 자기가 불공정하고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낮은 도덕성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죄책감을 갖는 불쾌한 감정을 갖는 그런 것까지도 다 도덕성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개념, 어원적인 의미와 일반적인 의미의 도덕성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토머스 리코라가 제시한 도덕성의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 인지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지식이 있고요. 두 번째, 정서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감정, 그리고 행동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행동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이제 인지적인 측면이잖아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은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도덕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거를 내 어떤 양심에 의해서 내가 당연히 자녀로서 자녀된 도리로서 어,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내 양심의 발로 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이런 감정적인 측면이잖아요. 정서적인 측면에서.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감정적인 측면에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거는 너무 이제 당연한 거고, 예.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보편적인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도덕적인 행동 측면에서는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는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사고와 또 도덕적인 감정, 마땅히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는 나의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부모님께 대한 효도, 그런 게 있다면은, 어, 결과적으로는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은, 그런 도덕성으로, 높은 도덕성을 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를 실천하는 게 그게 도덕적 행동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부 어, 요인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뭐 도덕적 인식이라든지 가치 인식, 도덕적 추론, 의사결정, 자기에 대한 지식은 도덕적 지식에 속하겠습니다. 도덕적 감정은 양심, 자긍심, 감정, 이입, 선을 사랑하기, 자기 통제, 겸양, 감정적인 측면이고요. 어, 이제 수행 능력, 의지, 습관, 이런 도덕적, 행동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세부 요인들이, 하부 요인들이 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우리가 도덕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정서적인 측면의 감정도 있어야 되고 행동적인 측면에서의 실질적으로 행동하라는 그런 의지, 습관도 있어야 되는 것. 이 3의 요소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의 높은 도덕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토머스 리코나의 도덕성 구성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 도덕성 발달 이론입니다. 먼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인데요. 도덕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렸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머릿속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그게 참 좋은 행동이죠. 근데 행동을 부모님 효도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내가 뿌듯함,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 다 도덕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아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도덕성의 개념에 포함되는 의미죠. 그래서 내가 자부심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이런 모든 어, 사고와 행위의 연속적인 부분이 도덕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두라는 사람은 이러한 도덕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했더니 모방하는 것, 다른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따라서 보고 배우고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또 여기 강하란 말이 나왔는데요. 좀 더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일단 먼저 모방과 강화에 의해 학습되는 행동이라 이해하시고 모방은 모델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을 모델로 하여 아이들은 도덕적 행동을 보고 배우고 모델 학습을 통해서 도덕성이 형성이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강화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했을 때 상을 받고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상과 보상과 처벌을 주는 것을 우리는 강화라 그리고 그런 원리를 강화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에서 이제 강화란 말이 나오는 건데요. 일단 우리 쉽게 상을 주고 또 벌을 주는 거. 그래서 상을 받으면 열심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상을 효도를 안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이런 게 다 강화의 원리. 그래서 행동을 잘했을 때, 도덕적으로 높은 행동을 했을 때는 상을 주고 역으로 도덕성으로 낮은 행동을 했을 때는 벌을 주는 이런 강화에 의해서 학습되는 게 도덕성이다. 더불어서 이제 모방과
강화에 의해서 학습되는 행동이 도덕성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반두라입니다. 자, 이 사회학습 이론 또는 이제 사회화 이론입니다. 이제 뭐 모방하고 모방되는 이런 거 다 사회화 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제 사회학습 이론은 또 사회화 이론은 같은 얘기입니다. 사회화 이론은 인간이 실제적으로 도덕적 가치나 행동을 획득해 나가는 기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도덕적인 가치나 또 그 가치에 따라서 행동을 획득해 나가는 어떤 기제, 뭐 가정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도덕성이 외적인 통제에 의해서, 즉 강화, 상과 보상에 의해 학습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개인 스스로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고자 하는 인간의 고유 주관적인 내재 성향을 인지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인간은 내가 뭐 상가 처벌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않아도 스스로 인간 고유의 주관적인 내재 성향으로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내재적인 성향을 무시함으로써 그게 이제 한계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었습니다. 그럴듯하죠. 아주 그럴듯합니다. 인간은 모방에 의해서 도덕성을 배우고 우리는 이제 실천하게 됩니다. 도덕성 발달 이론 두 번째, 피아제의 도덕 발달 이론입니다. 우리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서 공부하면서 피아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피아제는 도덕의 발달이 인지 발달과 같은 패턴을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야기 A, B를 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인한 어린 남자아이가 자신의 방에 있습니다. 그는 저녁을 먹으라는 엄마의 말을 들었고 거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 뒤에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15개 컵이 놓여 있는 쟁반이 있었습니다. 자는 문 뒤에 있는 것들에 대해 알지를 못했고 그가 들어가면서 문이 쟁반을 건드렸고 컵들이 부딪히면서 모두 깨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A가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이제 보겠습니다. 자, 헬이라는 남자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외출했을 때 그는 찬장에서 잼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탁자 위로 올라가서 팔을 뻗었고 그러나 잼이 너무 높은 데 있어서 팔이 닿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잼을 꺼내다가 컵을 한 개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컵이 떨어져서 컵이 깨졌습니다. 자, 이야기 A와 이야기 B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 가지고 피아제는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피아제의 도덕 발달 이론 단계별 내용을 보시면은 아래에 보시면은 전 도덕기 두 번째 타율적 도덕성 단계 세 번째 자율적 도덕성 단계 네 번째 타율적 단계에서 자율적 단계 이동으로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 단계입니다. 먼저 전도덕기 보겠습니다. 전도덕기 5세 이전 아동들이 해당되는데요. 이 아동들은 규칙을
의식하지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뭐 규칙이라든지 어, 뭐 특별한 룰을 의식하지 않고 만약 구슬 게임을 한다 했을 때 재미있게 놀이를 하는 것이지 이기려는 의도를 갖고 체계적으로는 놀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이기려고 게임을 하기보다는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 번갈아 차례로 지켜가며 재밌게 노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끝으로 보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체로 재미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이 별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전도덕기 단계인 즉 5세 이전 아이들은 특별한 어떤 도덕성이 발달하지 않고 나름대로 재미만을 추구하면서 타인과의 어떤 갈등 없이 지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타율적 도덕성 단계, 다음 슬라이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타율적 도덕성 단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5세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5세에서 10세에 해당되는 아동인데요.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 들어가면서 규칙에 대한 존중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자, 규칙이 권위적인 존재에 의해서, 즉 권위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 부모나 뭐 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믿으며 그 규칙은 신성하며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칙은 절대적인 것으로 사고를 하고는 단계가 있는데요. 자, 이 시기의 아동들은 사람들의 의도보다 객관적인 결과에 근거해 행동의 사악함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즉, 결과가 안 좋으면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가정보다는 결과가 안 좋으면은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타율적 도덕성 단계입니다. 여기서 권위적인 존재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뭐 부모님이나 교사가 만들어진 어떤 규칙을 신석하면서 그 규칙을 아주 준수하는데 그 결과보다는 아니 가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야기 A에서 전의 이야기야 이야기 B에서 헨리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시기 아이들은 이야기 A야 이야기 B를 했을 때 이야기 A 즉 문을 열고 들어가서 컵을 15개를 깨뜨렸기 때문에 결과가 컵을 15개 꺼뜨리기 때문에 한 개 꺼뜨린 이야기 B에서 나오는 헨리보다 도덕성이 더 안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만을 따지고 있는 단계. 5세에서 10세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규칙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놀이를 할 때에도 매우 규칙을 신봉하면서 규칙에 따르고 또 자기들이 스스로가 또 규칙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타율적 도덕성 단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결과가 안 좋으면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도덕성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단계는 이제 자율적 도덕성 단계, 도덕성이 이제 더 발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 도덕기는 아예 도덕성이란 그 개념 자체가 좀 없는 상태고 5세에서 10세 정도 아동들은 이제 타율적인 도덕성 단계에 머물고 그 다음 이제 차원이 더 높은 자율적 도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율적 도덕성 단계인데요. 10세에서 11세경 된 대부분의 아동은 자율적 도덕 단계에 이릅니다. 자, 이 시기 아동은 사회적 규칙은
그 사이 사람들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청난 이제 도덕성이 단순하게 규칙을 어, 지키는 데서 넘어서 또 그 사람들의 합의에서 규칙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인간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때로는 규칙을 이제 위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보다는 동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 구급차가 생명을 위해서는 신호도 위반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자율적 도덕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율적 도덕성계에서는 우리 먼저 이야기했던 이야기 A, 존의 이야기와 이야기 B, 헨리에서 어, 이제 저는 컵을 15개 깨뜨렸지만은 그걸 뭐 잼을 훔치려고 하다가 컵을 깨뜨린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실수로 컵을 깨뜨린 거고 해리는 의도적으로 잼을 훔치려다가 컵을 깨뜨렸기 때문에 컵을 한 개 깨뜨려도 이야기 B, 즉 헨리가 이제 동기가 결과보다는 동기가 나빴기 때문에 헨리가 도덕성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자율적 도덕성 단계에서는 헨리가 음, 컵을 하나 깨뜨렸지만은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결과보다는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계가 자율적 도덕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율적이냐 아니면은 자율적이냐 이 두 가지 단계가 중요하고요. 다음 단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타율적 단계에서 자율적 단계로 이행입니다. 피아제에 따르면은 인지적 성숙과 또 인지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험 모두가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인지적인 성숙,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타율적 도덕성에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또한 대등한 지위에 있는 또래와의 접촉을 통해서 자율적 도덕성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자, 이상으로 피아제의 도덕 발달 이론 단계, 전도덕기, 타율적 도덕성 단계, 자율적 도덕성 단계, 타율적 단계에서 자율적 단계로 이동까지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원적인 의미의 도덕성 개념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또 일반적인 의미의 도덕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덕성이란 개인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또 이런 구분에 따라서 머릿속으로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또 행동에 옮기고 또 그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자부심도 느끼고 또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이런 모든 감정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또 행동하고 또 행동하고 나서 자부심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는 도덕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토머스 리코나의 도덕성 구성 요소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도덕적 지식,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정, 이러한 내용들, 즉 하부 요인들에 대해서도 아는 게 중요하지만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단순하게 인진적인 측면에서 내가 도덕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지식에 대해서 즉 뭐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 뭐 반드시 신호등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어, 그거를 그거를 내 양심에 의해서 내가 그걸 지켜야겠다는 그런 도덕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음주운전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감정과 또 음주운전을 실제로 하지 않는 행동적인 측면에서의 이 세 가지가 잘 이 구성 요소가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도덕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머릿속으로만 또 내가 감정적으로만 어, 신호등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이제 뭐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겠다.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가지고 있고 뭐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 이 세 가지가 잘 어, 서로 삼위일체가 돼서 실천적으로 옮겼을 때 우리가 도덕성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덕성 발달 이론 두 가지 학습했는데요. 먼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모방에 의해서 학습되는 것, 즉 모델 학습이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것, 그리고 강화라는 것은 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받고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 게 예전에 강화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행동주의 원리라 그랬죠. 이런 모방과 강화에 의해 학습되는 행동이 에, 학습되는 행동, 즉 모방과 강화에 의해서 도덕성이 학습된다는 것이죠. 반두라의 이제 사회학습 이론은 한계점도 가지고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내재적인 성향을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직 타인과의 접촉, 환경적인 요인으로 도덕성이 개발이 된다. 도덕성이 형성이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성을 무시하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자, 피아자의 도덕 발달 이론은 보면은 먼저 전도덕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규칙이나 룰이 있어도 그거를 재밌게 놀기 위해서 그걸 지키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 뭐 상과 벌 이런 도덕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죠. 피아제의 도덕 발달 이론 두 번째 타율적 도덕성 단계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 규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규칙을 신성히 취하며 규칙을 잘 따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가 안 좋으면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보다는 동기보다는 결과가 뭐 의도가 어쨌든 동기가 어쨌든 간에 컵을 한 개 깨트리는 사람보다 컵을 15개 깨트리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타율적 도덕성 단계입니다. 자, 자율적 도덕성 단계는 결과보다는 동기가 중요하다. 그죠? 컵을 한 개 깨트린 사람 15개 꺼뜨렸다 해도 한 개 깨트린 사람이 동기가 나쁘기 때문에 잼을 훔치려다가 컵을 깨뜨렸기 때문에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결과보다는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율적 도덕성 단계. 타율적 단계에서 자율적 단계로 인지적인 성숙과 사회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 아동과 청소년은 타율적 단계에서 자율적 단계로 도덕성이 이행하게 됩니다.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단답형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도덕성 발달을 모방과 강화 행동에 의하여 설명한 학자는 누구입니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토머스 리코나의 도덕성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심리 5주차 2교시 청소년기의 도덕성 발달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도덕성의 개념, 또 도덕성의 구성 요소, 도덕성 발달 이론 가운데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